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별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됐고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사회 불평등 해소와 돌봄 정책을 내세우고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이번 대담은 사전에 이정미 후보 측과 조율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KBS 제주방송 전국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후보, 또 전국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에게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정미 후보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주 도민들께 대선 출마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제주도민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하는 너무나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할 만큼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고 또 사회 불평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민국 이끌어왔던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저질렀냐, 과거에 누가 더 잘못이 많았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에 정답지를 제출하고 우리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달 6일에 1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4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어요. 이정미 후보가 다른 그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대한민국 97년 이후 IMF를 거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국가 비전을 내놨습니다. 돌봄 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내놓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 안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면서도 또 그 변화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 2017년, 18년 2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정의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역량과 경험들을 또 우리 당원들이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주에 오셨으니까 그럼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제주 공약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섬입니다. 그런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섬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에 대한 관심들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섬을 뛰어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제주도가 이제 상당히 실험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태양열과 그 풍력에 대한 상용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 제주 지역 안에서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2공항이라든가 비자림 숲을 해치는 거라든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파헤치면 어떤 효과가 오는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생태 환경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제주도가 단체 관광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거기에서 생활해 오셨던 많은 자영업자분들, 특히 뭐 단체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된 삶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또 불평등한 어떤 결과를 낳지 않도록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그럼 이 언급하신 제주 공약 가운데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좀
실천하고 싶은 그런 제주 네. 공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생태 도시로서의 제주도를 지속 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자급률 100%까지 높여서 제주도가 저렇게 하고 있고 저기에서 저런 연구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도 친환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제주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 네. 정착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꼽아주셨는데 이 공약을 또 선택하신 특별한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가 처한 현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너무 극심한 난개발이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제주도의 차량 그 증가율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치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주는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저곳이야말로 평화의 섬이고 생태의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정미 후보도 뭐 제주에 많이 방문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시나 봐요. 예,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차가 엄청 막히는 거. 예, 그거 느낍니다. 그럼 최우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뭐 구체적으로 입법 계획이라든지 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차량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안에서도 제주도가 되게 걷기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탈탄소 도로 이용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녹색 참여소득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그것에 따르는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것으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어떤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현안과 관련된 좀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지금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반려결정으로 네. 제동이 걸린 상태고 네. 근데 국토부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 어떤 뭐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 후보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냈었습니다. 뭐 환경평가 안에서도 이런 결론이 났고 또 제주도민들의 상당수가 제2공항이 가져올 후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제주공항을 일정 부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항의 어떤 수요를 일정하게 충족하면서도 더 이상 제주의 어떤 그 개발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갈 방법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확장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네, 계신 일부 거죠? 확장을 통해서 뭐 수요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공항 사례처럼 제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네. 뭐 각종 외부 자본에 의한 개발부터 또 공공에서 추진하는 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갈등까지 네. 이런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국정 운영의 지표를 이제 GDP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다. 성장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가짜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을 추구해왔고 이미 유엔에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어떤 선진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삶의 질 개선 지표, 예를 들어 환경, 불평등, 주택, 건강 이러한 삶의 지표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자림로 뚫어가지고 4차선 도로 만들면 차가 다니기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차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환경이 또 파헤쳐지겠죠.
그리고 비자림로를 해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인간 사이로 또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어떤 역습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괴롭혔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깨우쳐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책을 짜는데 이제 우선순위를 지속 가능한 삶에다가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원칙이 서면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도 다 다시 재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뭐 이정미 후보를 그 4.3 추념식 때도 많이 뵀었는데 네. 지금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또 희생자 유족의 배보상 등의 이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족분들과 만남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명예회복에 있어서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저한테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군사 법원에서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회복에서 제외했던 부분, 이거 정부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모든 분들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이 있었던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유족들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남은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라도 뭐 양아버지 밑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자식으로 등록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유족으로서의 어떤 정당한 배보상의 조건이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봐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셨고 그분들의 어떤 정당한 요구들을 국가가 특별법이 개정된 만큼 그 후속 조치도 잘 살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도 정의당과 함께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주도민들 그 기초자치제에 대한 요구가 좀 있거든요. 네. 뭐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봄 국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연방 수준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지방 분권은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밀착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서의 어떤 돌봄 체계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이라는 것이 뭐 취약하고 이 사회에서 취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은 누군가에 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엄마들은 마더센터로 그리고 장애인들은 장애인센터로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센터로 뭐 돌봄 노동자들은 또 돌봄센터로 이러한 다양한 공유 공간을 통해서 돌봄과 돌보는 시민도 돌봄을 받는 시민도 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자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읍면동의 어떤 지방자치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이것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주자치도는 너무 광역 단위의 행정이 전체를 통괄하는 어떤 관료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들을 직접적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를 다시 부활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돌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돌봄 대통령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삶의 질 개선 지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돌봄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도시 재생을 위한 환경 돌봄 사업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마을 단위마다 촘촘하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제주도민들은 가장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민들 내에서의 어떤 마을 공동체들이라든가 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마을과 사람과 환경을 돌보는 일들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375개의 3,750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읍면동에
1차 년도에는 한 3개 정도씩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고 환경을 돌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이외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0만 개의 참여소득을 지급받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 실업 숫자가 공식적인 통계로는 90만에서 100만 개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업자를 상당히 지역 안에 포괄시켜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면서 정체성도 찾고 또 생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돌봄 국가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자, 어느덧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정의당 경선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